어딜 가려고? 이렇게 공들여서 연극을 펼쳤는데 이야기 좀 나누고 가지 그래? 너의 가장 믿을 만한 점은 바로 영원히 믿을 수 없다는 거야, 달링. 그 점도 변함이 없네. 언제 알아챘어? 고퍼우드가 힘을 공유하는 율령도 결국 나를 구속하기 위한 장치라는 걸 말이야. 네가 스스로를 꿈의 주인의 동맹이라고 인정한 순간부터 네 진짜 의도가 의심되기 시작했어. 지금까지 넌 네가 함께했던 모든 세력을 배반해왔으니까 예외는 없었지. 게다가 오랜만에 만났고 네가 압도적인 우세를 점한 상황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망칠 기색을 보였으면 넌 전력을 다해 날 막았을 거야. 방금 그 교전에서 네가 일부러 남긴 허점은 그다지 현명하지 못했어. 날 가지고 놀았다기보단 내게 기억물질을 소각할 틈을 만들어준 거지. 그래? 진심인 척 연기하면서 널 제대로 괴롭히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구속이 남아있는 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고퍼우드에게 해가 되는 행동도 할 수 없고 그의 비밀도 밝힐 수 없지. 그래도 합이 잘 맞아서 다행이야. 우린 늘 서로의 변덕스러움을 믿어왔으니까. 난 이런 일이 없길 바라는데 너와의 접촉으로 기억의 정원의 이목을 끌고 싶지 않거든. 아, 손 놓았던 일을 다시 시작한 거야? 깨달음을 얻은 거야, 달링. 넌 절대 이해 못하겠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 꿈의 주인에게 구속받으면서까지 그에게서 얻으려는 게 뭐야? 이런 연극을 벌이고 내 손을 빌려 자유를 되찾은 건 좋은 꿈에서 어떤 기억을 훔치기 위해서지? 그야 당연히 파멸이지. 농담하지 마. 넌 진짜 그 운명의 길을 포기했잖아. 하여간 귀엽다니까. 그럼 너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여줄게. 딱 한 번뿐이다. 넌 영원한 불길의 관저에 관심이 많지 않았어? 그 오르골 속의 기억은 역시 네가 지은 거였구나. 맞아. 이 한 장면만 기념으로 남겨뒀어. 그때의 기분을 기억하고 싶었거든. 그리고 잘 봐. 기억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길의 관저 자체도 더는 존재하지 않아. 저 핥힌 자국들은 그 운명의 길을 배신했는데도 여전히 파멸의 힘을 쓸 수 있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기억의 정원을 배신했지만 이렇게 너에게 기억을 보여줄 수 있잖아. 시간이 된다면 우리의 첫 만남을 다시 떠올리게 해줄 수도 있어. 그 기억은 너 혼자 떠올려. 난 빨리 잊고 싶을 뿐이니까. 내가 모르는 과거를 얘기해 줄 순 없어? 네가 영원한 불길의 관절을 배반했다는 건 딱히 놀랄 일도 아닌걸? 파멸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야. 명화대공의 딸로서 난 마땅히 그분의 못다한 뜻을 완벽하게 이뤄내야 해. 비록 일시적인 신분이었다고 해도 말이야. 그리고 내가 그때 이미 그들을 배반했다고 누가 그래? 난 명화대공의 못다한 뜻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온 거라고. 그분은 내게 이런 명령을 내렸지. 페나코니의 한밤중을 시들게 만들고 기억의 무덤만 남겨라. 다시 말해 기억에 관련된 페나코니의 모든 것이 내가 파멸해야 할 목표라는 거지. 하지만 원래부터 기억 물질인 세계에서 조력자 없이 어떻게 나 혼자서 해내겠어? 꿈의 주인과의 협력은 호랑이에게 가죽을 달라는 격이지만 달리 더 나은 선택지가 없었어.
참, 기억과 관련된 모든 것에는 너도 포함돼? 다행이지? 내 변덕 덕분에 죽음을 면한 거니까. 그런 후회는 필요 없어. 애초에 넌 해낼 수 없었을 테니까. 효심 같은 건 너에게 어울리지 않으니 빙빙 돌려 말하지 마. 그러니까 넌 날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뿐이라니까? 생각해봐. 스텔라론 헌터였을 때 난 반디가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다고. 꿈의 주인의 동맹일 때도 난 그를 도와 꿈 세계를 감시했고, 한 헌터가 페나코니에 잠입했을 때 동료로 위장해 그녀를 기억의 영역에 가뒀어. 그리고 그에게 노래하는 자로 선택된 로빈의 의심 역시 내가 완벽하게 태워버렸지. 배반도 파멸처럼 한순간에 불과해.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진 명화대공이든 고파우드든 반디든 모두 가시기 하는 진심으로 잠시 그들의 동료가 되었던 거야. 그럼 로비는? 기억을 불태우는 그 불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꿈세계의 변두리에선 네 눈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홈그라운드는 홈그라운드인가 보네. 어디에도 몸을 숨길 수가 없잖아. 뭐야, 네 사람을 건드렸다고 따지러 온 거야? 그 전에 잠깐 앉아서 얘기부터 하는 게 어때? 너도 인내심은 좋은 편인 것 같던데. 그럼 말해봐. 내게서 뭘 가져가고 싶은 거야? 안심해. 난 그저 그녀의 힘을 약간 억제해서 네가 쉽게 성공할 수 있게 도운 것뿐이니까. 넌 분명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일 거라고 믿어. 그렇지? 각본이라는 게 있던데 꽤 흥미롭더라고. 스텔라론 헌터의 협력자. 곧 로비는 그 불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야. 정말 기대되네. 스텔라론 헌터가 아니더라도 이번엔 나에게도 운명을 배반할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에 대해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 난 그저 살아있는 모든 가능성을 놓치고 싶지 않을 뿐이야. 내 본성은 배반이 아니라 탐욕이거든. 달링, 치명상을 입은 거야? 아니면 불치병이라도 걸렸어? 죽음을 앞둔 게 아니라면 네가 이렇게 솔직할 리가 없는데. 너한텐 조금 관대해져도 괜찮겠지? 물론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끔은 기억이 참 증오스러워. 어떤 이들은 기억 속에서 내가 피어나는 순간을 다시 감상할 자격이 없거든. 게다가 탐욕이라면 너도 만만치 않잖아? 죽음을 앞둔 순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이 솔직함으로 나와 함께 죽자고 널 설득하고 싶거든. 거절하지. 늦었어. 넌 이미 비밀 가운데 있으니까. 자, 몇 발짝만 더 가면 돼. 내가 쫓아내도 넌 떠나고 싶지 않을걸? 아하, 좀 먹은 참나무 조각이라 근거 없는 헛소리는 아니었군. 참나무는 원래 벌레가 생기기 쉬운 법이니 놀랄 것도 없지. 저 사람은 떠들썩한 분위기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중 누가 불청객일까, 레이디들?
어벤츄린 씨? 당신이 왜 여기에? 게임은 끝났어. 난 대승을 거뒀지. 뭘 얻었는데? 공허의 사도가 내게 일격을 날렸고 난 아주 장렬하게 죽었어. 아, 그러고 보니 왈츠를 좋아하는 너도 그 느낌을 아주 잘 알겠네. 뭐 아무에게도 초대받지 못하는 것보단 낫지. 두 사람 사이가 참 좋아 보이네. 재밌어라, 어벤츄린 씨. 다만 여기까지 찾아와선 안 됐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해봐. 그렇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한 번 더 죽어줘야겠어. 정말 자신 있어? 약한 모습을 잘 숨겼어야지. 10인의 스토나트이긴 하지만 지금부턴 상대하기 꽤나 쉽겠는걸? 어떨까나? 나에 대해 잘 안다면 도박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 충고는 처음 만난 친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줘. 내가 마지막 패를 까지 않는 한 나와 게임을 끝까지 할 사람은 없어. 유감이지만 오늘 네 행운은 바닥난 것 같아. 난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해볼까나? 그만두자. 굳이 적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 죽음의 진상을 밝혀낸 걸 축하해, 어벤츄린 씨. 하지만 내가 알기로 당신은 여기가 아닌 꿈이 흐르는 암초로 갔어야 해. 사도에게 제대로 한 방 맞는 바람에 깊은 잠을 만끽할 기회가 없었지. 그래서 난 혼란스러운 기억의 영역에 빠지게 됐고 그 후에는 내 갈망이 날 이곳으로 이끌었어. 역시 모르나 보네.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건 지금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군. 당신들은 기억 물질을 통과할 때 길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눈치를 못 챈 거지. 설마 컴퍼니가 아무런 준비 없이 페나코니에 개입했다고 생각해? 난 가장 매력적인 조건으로 기억의 영역 연구팀을 비밀리에 조직했어. 내가 요구한 성과는 단 하나. 내가 페나코니의 기억 물질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빠져나올 방법이었지. 솔직히 말하면 아무런 도움도 안 됐지만 날 위해 어떤 유산을 찾아냈어. 이건 라자리나 제인 에스텔라라고 하는 무명객의 업적이야. 그녀는 한때 은하열차에 탔던 뛰어난 측량사였지. 수년 전 원시 꿈세계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홀로 기억의 영역에 들어갔다가 그 후로 행방불명이 됐어. 다들 그녀가 조난당해 꿈세계의 비밀을 밝히지 못한 채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야.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 혼자만의 힘으로 기억 물질의 항로를 만들어냈어. 어벤츄린 씨?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아?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하지만 이 무명객의 특별한 출신지 덕분에 그녀는 아주 절묘한 방법을 떠올렸지. 그녀는 조리나 얼드 은하계의 기술을 빌려 자신의 목숨을 기억의 영역에 바쳤고 페나코니의 꿈세계에 고유한 특징을 부여했어. 실수로 기억의 영역에 들어선 꿈을 쫓는 여행객들은 자신의 갈망을 실현해줄 곳으로 향하게 되는 거지. 자유를 갈망하는 이는 원시 꿈세계의 모습을 보게 되고 집념을 떨치지 못하는 이는 특별한 꿈방울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 그리고 막막함을 품은 채 방황하는 이는 12순간으로 돌아가 자신의 과거 속에서 방향을 찾지. 가족은 이 특성을 활용해서 손님이 처음 꿈에 들 때 각기 다른 순간으로 보내지게 했어. 다시 말해 이 무명객이야말로 축제의 별의 진정한 창시자였던 거야. 그리고 난 아마도 좋은 의사를 만난 것 같아. 주변 풍경을 보니 그가 우연히 날 이곳으로 보낸 것 같네. 꿈속에서 불가능한 건 죽음이 아니라 숙면이야. 살아가 행운을 빌지. 난 꽤 운이 좋은 것 같아.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걸? 당신이 운이 더 좋았네, 어벤츄린 씨. 운명이란 참 매혹적이면서도 잔인하지. 로빈의 질문 기억해?
만약 꿈의 주인의 목적이 번식이라면 굳이 그라모스 철기를 해칠 이유가 있었을까? 그는 수년 전 이미 이 계획을 완성했고 그라모스 철기 한 명이 꿈속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하지만 제국이 갑자기 멸망하면서 그의 희망은 물거품이 된 듯했지. 그런데 조화의 축제가 시작될 무렵 그라모스 철기의 후손이 스스로 찾아왔고 모든 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꿈의 주인은 반디가 번식을 깊이 조사하는 걸 두려워했던 적이 없어. 그게 꿈의 주인이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실이니까. 잠깐, 그래서 반디를 기억의 영역에 가뒀던 거야? 맞아. 꿈의 주인은 반디가 이곳에 오길 바랐어. 그녀가 뭔가를 알아냈다고 착각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길 바랐지. 그래서 꿈의 주인은 도대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거지?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우린 그를 막을 기회를 이미 놓쳤으니까. 꿈의 주인 본인을 찾아내더라도 그는 처음부터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어. 그가 꿈 세계와 하나가 되려고 했을 때 그는 이미 네 개의 태초의 율령이 되었거든. 신께서는 우리에게 천화를 내리시고 신성한 고난도 내리셨도다.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라. 우리 모두 사랑하고 또 고통당하기 위해 태어난 범인일지니. 첫 번째 율령은 작별 선물로 로빈에게 하사했고 그녀를 화합의 길로 인도했어. 개과천선하라. 그대가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별 사이에 둥지를 틀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대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두 번째 율령은 그가 협력자인 나에게 나눠준 힘이야. 동시에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막는 구속이기도 하지. 그리고 세 번째 율령은 낙원은 결국 괴로움 가득한 속세로 떨어지리라. 여명은 한 번 떠오르면 낮으로 추락하기 마련이니 아무리 금이라 해도 어찌 그 빛이 영원할 수 있겠는가? 나도 본 적이 없어. 그의 말에 따르면 모든 것을 쏟아부은 강력한 일격이라고 해. 마지막 율령은? 아무도 몰라.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 이후에 비록 구속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협력자인 나한테도 연락을 취한 적이 없거든. 이건 내 추측이지만 아마 틀림없을 거야. 그때 그는 마침내 마지막 율령을 완성했고 이를 통해 모든 계획에 존재할 수 있는 허점, 바로 계획자인 본인을 지워버린 거지. 계획이 진행되기 시작한 순간 고퍼우드는 자신이 믿는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을 거야. 그리고 곤충 때 재난 역시 좋은 꿈 속에서 다시 재현될 테지. 이 순간이 결국 찾아왔네. 속은 것에 대한 불만, 기억의 갈등으로 인한 혼란. 지금 네 표정은 내가 예상했던 거랑 똑같아. 모두의 편이지. 난 명화대공의 못다한 뜻을 이룰 거고 고퍼우드의 계획도 진행할 거야. 실제로 스텔라론 헌터가 진실을 밝히는 것도 도왔어. 너무 화내지 마. 그때 아직 스텔라론 헌터는 아니었지만 페나코니에서 일하는 모든 일은 합류하기 가장 좋은 계기였으니까.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녀를 돕고 싶었어. 고퍼우드의 음모에 휘말려 가증스러운 운명과 마주하지 않도록 말이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난 그러지 못했어. 네 선배인 라자리나가 기억물질에 남긴 통로는
반디를 생존의 기회로 이끌었거든. 하긴 개척의 길을 걷는 무명객이 운명으로부터 도망치는 유산을 남길 리 없지. 보다시피 그는 순도했고 자신의 모든 힘을 12순간에 남겼어. 스스로 돌아가는 시계바늘처럼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갔지. 질서라는 건 정말 가혹한 운명의 길이야. 애나 고파우드 그리고 네가 더 잘 아는 썬데이, 그들 모두 자신의 희생을 택했지.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 너라는 변수가 나타난 거야. 어벤츄린 씨 말대로 라자리나의 유산은 꿈에 들어온 사람들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줬어. 반디에게 그곳은 다름 아닌 네 곁이었지. 반디는 너한테 자신의 모든 걸 보여주고 스텔라론 헌터로서 너와 재회했어. 그 후 한 허구 역사학자의 안내로 너희는 시계공 미하일의 일생을 보게 됐지. 정말 기억할 만하고 모든 걸 바칠 만한 인생이야. 여기선 좀 그렇지만 나도 그 끝을 멋지게 마무리한 갤러거 씨처럼 헬로우 앤 굿바이를 한 잔 올리고 싶더라고. 썬데이도 이곳에 와서 가짜로 협력하는 척하며 너희한테 페나코니의 진실을 밝혀냈어. 극장의 막 뒤에 숨겨진 좋은 꿈의 군원은 스텔라론이었고 마쿠의 진범은 꿈의 주인 고파우드였지. 하지만 지금의 넌 그의 말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알 거야. 그 이후로 반디에겐 몇 안 되는 아름다운 경험이 이어졌어. 극장 티켓을 얻기 위해 넌 반디와 함께 뜨거운 모래의 순간 오디션에 참가했어. 너흰 오랜 시간을 함께한 동료처럼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지. 네가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해도 어떤 흔적들은 그대로 남아 본능의 일부가 되었어. 마침내 각본의 요구대로 반디는 너희를 마지막 무대로 보낸 뒤 홀로 떠났지. 그 이전의 아름다운 시간 속에서 그녀는 삶의 기쁨을 만끽했지만 죽음으로 향하는 공포를 마주해야만 했어. 근데 혹시 눈치챘나? 그 시간 동안 작은 틈이 있었다는 걸 말이야. 그녀가 너와 항상 함께한 건 아니야. 미하일이 남긴 꿈방울을 통해 너희는 어린아이의 꿈으로 돌아가 그의 유산을 목격했지. 하지만 반디는 개척의 길을 걷지 않기에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어. 홀로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진짜 협력자를 만났고 그로 인해 페나코니의 유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며 시계공도 한 명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